서울식품은 제빵, 사료, 환경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사업은 뻥이오 브랜드 스낵 사업 부문과 냉동 생지를 판매하는 제빵 사업 부문, 그리고 환경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로 아시아, 유럽, 미주 시장으로의 수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국내 냉동 피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최대 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인 서울식품의 매출도 성장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서울식품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만 매도네요. 지난주부터 이 네. 강태공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을 제가 마음에 매수로 드는군요.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매수로 들기 시작하는데 어. 동전주를 가지고 나서 다시 예전에 강태공 돌아왔구나 네. 전문가로 그래서 생각했었는데 기업을 분석하면서 괜찮은 충분히 기업이군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는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를 디베스님께서 사실 매수될지 몰랐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실주예요. 제일 좋아하는 부실주고 그 어떤 TV 방송을 본다 하더라도 이 300원짜리 종목을 들고 오는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저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겠고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디베스님이나 앵커님이나 보통 이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인스턴트 식물 좀 많이 즐겨 드실 편인가요? 매일 먹죠. 인스턴트로. 네. 친구죠. 친구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걸 왜 반갑- 물어보냐면은 네.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설명드렸겠 앞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깔렸겠지만 네. 이제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식품 관련 사업 영역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편의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편의점 가면은 빵도 그 자리에서 구워가지고 이제 그 시간마다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편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 서울식품에서 나오는 그런 냉동식품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식품에서는 그거를 제조해서 넘겨주면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난다든지 네. 그런 것들로 끝나기도 하고 이제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인스턴트로 냉동 피자 있잖아요. 냉동 피자 같은 경우도 이런 서울식품에서 지금 주력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밀고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냉동 제품들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그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가구 이런 가족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1인 가구, 1인 가구.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실 분은 다 알겠지만 백화점 매출이 편의점에 뒤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이제 백화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이제는 1인 가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네. 백화점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화점 과거에는 가구를 사러 가고 이런 가족끼리 가는데 혼자 사는데 거기 백화점에다가 침대를 몇백만 원짜리 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이제 10평, 8평 이런 원룸에다가 내가 몇백만 원짜리 장롱 놀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런 1인 가구 시대에 지금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인 가구에 맞춰가지고 이 인스턴트 시장, 냉동식품을 공략하고 있다 이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자 말고 추가적인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사업 아이템이 나오게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획기적으로 제대로 히트를 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서울식품은 이제 1인 가구 시장에 대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늘 종목을 들 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야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서울식품이라는 기업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얘가 기존에 2,000원만가 그랬습니다. 저 거의 보통 10,000원대 종목을 1,000원대로 만든 거 있었지만 이 2,000원대, 3,000원대 이 종목을 지폐주를 우리가 동전주로 만드는 액면 분할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근데 서울식품이 이렇게 액면 분할 통해 가지고 완전 300원짜리 저가 동전주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린 이유가 재밌어요. 일단은 동전주가 되면서 지금 자리가 전고점대를 한번 찍어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인 이유가 하나가 추가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추천드린 이유가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동전주가 되면서 네. 동시에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요. 그 매집 창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차트 볼게요. 네. KB증권이라는 차트인데 네. 밑에서 본다라고 하면 2017년 10월 25일에 액면 분할했을 때예요. 보통 이 주가가 어떤 특정 매집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요. 강력하게 대거 매수 잔량을 넣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상한가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식품이라는 기업이 10월 25일에 첫 번째 상한가 나오게 돼요. 액면 분할 이후에 그 액면 분할 효과로 상한가가 나올 때 KB증권이 200만 주에 대한 매수 물량을 넣게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2일에 대략 한 99만 주.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네. 좀 크게 넣은 것. 그리고 그 전에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보면은 또 11월 17일에 100만 주가 나와요. 그 11월 21일에
100만 주 가량의 매집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엄청난 대량의 매집 물량이 집어넣지만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 1% 음봉이 나왔고요. 네. 마이너스 2% 음봉이 나왔어요. 저거는 누군가가 가격은 올리지 않고 꾸준하게 누르면서 주워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자리가 나오게 되냐면요. 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봤을 때 서울식품이 저때가 액면분할 됐을 때예요. 액면 분할됐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거 물량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량을 넣을 때가 윗꼬리에 닿는 양봉, 저수 집어넣고 그 다음에서는 음봉에서 지속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잔량을 제가 다 계산해봤을 때 한 550만 주 정도의 잔량이 체크되거든요. 550만 주를 그냥 평균적으로 300원으로 계산해도 한 15억 정도?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닙니다. 네. 자금은 아니죠. 15억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가를 한번 장난치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10억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 KB증권은 이 KB증권 창구는 길게 봤을 때든지 작게 봤을 때든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일단 매집 물량에 넣어둔 상태고 저는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창구와 장난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기성 성향으로서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기업이 메릴리치 창구예요. 그래요. 외국인 쪽 창구인데 메릴리치 창구를 통해서 저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멸치라고요. 진짜 멸치라고 하면은 이런 메릴리치 창구를 통해서 이 단타 자금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훅 빠져나가는 애들이 이제 멸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이 서울식품을 봤을 때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제가 그 차트를 이걸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 보면은 일단은 그 전까지는 대량 매도가 나와요.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 봤을 때 메릴리치 창구에 대거적인 매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150만 주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며칠이죠? 7거래. 네. 7거래 정도는 꾸준하게 매수가 풀매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근데 얘네들의 이제 매집 단가를 봤을 때 한 310원 정도 그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서울식품이 지금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네. 매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창구가 이 장기적인 기업 이슈도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 매집하는 이 창구를 통해서 장난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 이 종목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냉동식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전 고점대를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 또 동전주가 되면서 매집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네. 기업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원달러가 이제 환율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은 영향을 거기에 많이 따라서 받죠. 이제 관련 수위주로 묶일 수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수입해야 구매를 되니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환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네. 없는 이제 섹터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원달러 이제 강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이라든가 해당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식품 자체가 이제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어. 1955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래요? 60년 전통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제빵 이런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냉동 피자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이제 어필이 되면서 네.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고르게 성장이 되었던 이제 부분이었고 정말 이례적으로 해서 1,000원대 액면가 2,500원짜리 회사가 동전주가 전략을 하는 최초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유통 거래라든가 거래 활성화. 네. 그러니까 개인투자본들은 아무래도 이제 낮은 거래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거래대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네. 따라서 거래를 키우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식료업종은 성장이 한계가 돼 있어요.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 좀 틈바운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동생지라고 해가지고 제빵 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뭐 프랜차이즈 업계라든가 네. 또 동네 빵집 납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성장성은 확실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뚜렷하게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가 되고 있거나 여기서 크게 나빠지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1인 가구 시대가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편의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어떤 아주 특이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 지금처럼 냉동 피자처럼 여기에서 제2의 냉정 피자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만은 네. 서울식품 자체가 여기에서 더 사료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점수를 이제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50점 정도를 제가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지가 작죠? 않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요.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앞서 코어 패션하고 똑같아요. 공간이 540원 정도까지 확보가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거래량도 최고의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2004년도 이후로 해서 최대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500원대 네. 저 자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 이런 수급적으로 해서 한번 조금 이제 유발을 할 수 있고 이런 냉동피자라든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음. 예, 또 원달러 강세 이런 부분도 크게 이제 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님 이 종목 워낙 강세의 수혜주다라고 말씀하셨고 냉동 피자 같은 또 한 번의 이러한 획기적 아이템이 나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상승할 만한 구간을 확보해뒀다. 이런 의견에서 매수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